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파장이 뭐 나중에는 공수처의 존폐 여부까지도 좀 나중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죠. 이제 법원에서 판시한 이제 판단한 좀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요. 네. 원칙적으로 공수처법상 이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,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냐? 그건 아니다.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연관 범죄로서 수사를 할 수는 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게 됐느냐라고 보면 네.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 이건 맞죠. 왜냐하면 공수처가 최초에도 내란죄에 대해서 최초부터 내란죄 수사로 이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맞습니다. 직권남용으로 시작을 해서 내란죄까지 인지하게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그렇죠.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순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관계를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. 공수처에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수사를 개진한 것이 아니라 내란죄로 아예 정해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돼 있으니까 내란죄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적인 성립은 법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이 내란죄에 대해서 인지했다라는 어떠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. 수사처, 공수처와 검찰청은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서 할 수도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서도 들어보셨지만 20일이라는 구속 기간에 우리가 뭐 10일, 10일씩 쓰자 아니면 검찰 측에서 좀 자료를 들여다보고 공소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좀 덜 쓰고 검찰이 좀 더 쓰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일수를 많이 나눴었죠. 그렇죠. 예. 나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한 일수를 나누고 아니면 협의해서 이제 독립된 수사기관 간에 이러한 일정 조율이 있으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가 있다라든지 어떠한 명확한 확립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동하면서도 이러한 신병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네.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단순히 이 구속기간 산입에 대한 오류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신병 이전 절차라든지 아니면 공수처에서 그러한 뭐 수사를 인지를 해서 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과정에 대한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. 예. 이러한 적들을 조합하자면 결국에는 이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유무죄 판단도 가리게 될 것인데 과연 그러한 유무죄 판단을 가리게 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? 혹여나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이론의 재정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좀 어떠한 판단에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예, 오늘 재판부의 이 설명 자료를 좀 저희가 좀 갖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제 수사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절차의 적법성이 좀 지켜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법원이 했던 건데 그렇다면 구속 취소가 되면 이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겁니까, 변호사님?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된다면 이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어떠한 이제 신병 확보를 하는 그러한 과정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시금 생각해볼 지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공수처가 생기면서
독립된 수사기관이 갑자기 하나 생기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네. 보니까 사실 처음 겪는 일들이 좀 많거든요.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경찰에서 검찰로 그냥 수사가 이동이 되면서 이 신병이 이동되는 그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사각지대를 좀 이번 재판부에서 제대로 좀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라는 것이 새롭게 수사 독립체로서의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미비됐던 여러 가지 공백들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여지도 있겠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신병 인정 절차라든지 공수처가 수사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뭐 내란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니면 뭐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네.